네, 어제 열렸던 한메콩 정상회의.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개발 잠재력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메콩 5개국 가운데 3개 나라 정상들이 부산의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물 정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황재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길이 4,300km에 달하는 메콩강. 5개 나라, 인구 2억 명이 이 메콩강 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 개발 원조 자금 가운데 20%가 이 메콩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일본이 2012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원조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한 메콩 첫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개발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부산시는 물 정수 기술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메콩 3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정상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게 바로 정수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 정수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각종 상수도 시설이 아무래도 좀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원조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기술 수출에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가 장점이 있고 수장공사도 상수도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수장공사 협력 사업으로 저쪽에 아시아내 상수도 쪽으로 진출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정수 기술이 부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바다 역시 삼엄한 통제를 받는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해경 함정 20척가량이 해상에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윈드서핑 보드 하나에 경계가 뚫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인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 해경으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윈드서핑을 하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신고 장소는 정상회담이 열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5km 떨어진 송정 해수욕장. 송정에서 출발한 60대 남성은 윈드서핑 보드에 몸을 의지한 채 해운대 앞바다를 거쳐 용호만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문제는 공식 행사장인 에이펙 누리마루 앞 해상은 경호구역으로 당시 해경함정 17척이 최고 수준의 대테러 경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윈드서핑 보드는 이곳 용호만까지 떠내려왔었는데 이곳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해상 경호구역 안에 포함됐었던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계 중인 함정과 헬기 1대, 민간 선박 6척 지원을 받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3시간 뒤 이 남성은 스스로 용호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해경의 24시간 감시망이 사실상 작은 서핑보드 하나에 뚫린 겁니다. 해경은 당시 2m가 넘는 파도로 기상 상태가 나빴고 보드가 작아 함정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호 문제로 함정들이 자유롭게 수색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일행과 레저 활동 중 보드 돛이 부러지며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기장군의 한 농지에서 건설 폐기물로 의심되는 흙들이 무더기로 나와 기장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기장군 일대 최소 4곳이나 더 있다는 사실인데요. 기장군도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몰랐다가 뒤늦게 성분 조사와 수사 의뢰에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지입니다. 3,000제곱미터 크기 농지 속에서 새까만 흙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로 의심되는 것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난 2015년 한 건설업체가 이 부지 소유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며 허가받은 높이 1.8m보다
3m가량 더 높게 쌓았다 시정명령을 받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농지는 바로 옆 건물 1층을 지하로 만들 정도로 높게 흙이 쌓였는데요. 이렇게 건설 폐기물로 보이는 흙들이 4년 가까이 이 땅에 방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주인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워낙 수위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요 땅 주주를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흙이 있어서 이게 승토를 하겠다라고 했지 이게 폐기물이라도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장군 내 이렇게 불법적으로 성토된 걸로 의심되는 농지가 최소 4곳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장군청은 성토 높이에 대해서만 2차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을 뿐 매립된 흙의 성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준공 허가를 내기 전에 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복토에 사용된 흙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토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기장군은 뒤늦게 해당 토지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경찰의 불법적인 매립이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에게서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젯밤 9시 50분쯤 여러 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한 자산관리업체의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6,500억 원 부실 대출로 큰 피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촉발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 주범이 해외 도피 중 체포됐는데요. 검찰이 지난 26일 오전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캄코시티 사업 시행자 이상호 대표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 중입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사업이었지만 결국 파산했고 부산저축은행 등에 자금을 맡긴 3만 8천여 명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A씨가 전체 유권자의 56%가 찬성하면서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선거 기간 A씨가 과거 단과대 회장 시절 공금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디지털 포렌식 검사까지 받겠다고 대응하자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관련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신문은 학생회에 쏠린 각종 이권으로 학생 선거가 현실 정치와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부산 공략에 본격 나서면서 지역 가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들어설 이케아 동부산점이 다음 달 2일부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영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 400여 개 매장을 둔 거대 기업인데 지역 가구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역 중소가구 소매점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대학교에 설치된 이른바 레넌벽 훼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는 기사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부산대 대자보가 2차례 훼손되면서 경찰이 훼손 경위와 재물 손괴 혐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는 학생단체가 지난 13일 홍콩 지지 대자보가 닷새 만에 훼손되고 이어서 참여형 대자보인 레넌벽이 설치됐지만 이 역시 지난 25일 누군가에 의해서 무단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막아줄 옷차림에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해안가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가 낮겠고요.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양산을 비롯한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내륙 지역들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13도, 양산은 12도에 머물러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쪽 해안가에는 내일 새벽까지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날이 많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37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이 오전 11시 30분 부산 상위 2층 상위홀에서 열립니다. 상공업 진흥에 헌신한 유공인사를 발굴 표창하고 상공도시로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상식으로 올해는 4명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급이 있는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 등급 분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영화 무료 시사 등급 분류 체험 프로그램, 영상물 등급 관련 각종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부산혁신도시 공동사회공헌 활동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오후 2시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장군 농장에서 열립니다. 이전 공공기관에서 직접 농작물을 수확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으로 13개 이전 공공기관과 부산은행, 부산상공회의소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낮에는 학원 일, 밤에는 배달 일. 이 투잡을 뛰던 50대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승용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피곤한 상태로 운전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한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강한 충격에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인도 위까지 튕겨 올라갔습니다. 운전자 56살 A씨는 온몸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갑자기 그냥 퍽 하는 소리만 바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퍽 소리가 바로 들렸을 때 이제 차가 사고가 났구나. 사고 당일 밤 A씨는 엄궁동 농산물 시장에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학원 일을 하던 A씨는 1년 전부터 시장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이른바 투잡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더라도 앞에 그 있으면 핸들을 꺾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렇게도 할 낀데 아마 아예 그런 거 없이 방금 부딪혔어요. 피로가 누적돼서 아마 졸음운전하지 않나 싶어요. 경찰은 또 차량이 전봇대에 부딪혔을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과 전시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우리소리의 족적을 되돌아보는 국립부산국악원의 공연과 중구의 숨겨진 모습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담아낸 이색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판소리 심청전의 한 대목입니다. 대중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곡이지만 기존의 곡과 다른 점이 있다면 1900년대 유성기 음반이 활성화될 무렵의 자료를 찾아서 연구, 복원해냈다는 점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의 정기 공연에서는 100여 년 전 유성기 음반의 녹음 자료를 기초로
옛 발성법을 조사하고 재현해서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는 1930년대, 40년대 이때의 음악을 가지고 토대로 선생님들 음원을 듣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 민요와 춘향가, 심청전, 영남 민요, 상주 모심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고 공연 중간중간에는 음원을 재현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단원들의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용두산 공원 부산 타워를 배경으로 백산 안희재 선생의 흉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산복도로 곳곳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원도심 중구의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려냅니다. 사진작가 최경원 씨가 지난 3년간 중구의 구석구석을 돌며 발품을 팔아 찾아낸 재미있는 사진들로 전시회를 가집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전시회의 제목 폰 앤 펀처럼 전시회에 걸린 모든 사진들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제 전시 작품을 보면서 이게 중국에 있었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의아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40계단에서부터 대청동과 동강동, 보수동, 영주동 등 원더심 곳곳에 숨겨진 모습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 관람객도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작가가 돼 거리로 나서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아파트 벽면을 수리하던 65살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숨진 A씨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업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60대가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 접근 금지를 내렸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징역 13년을 살고 2016년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 13일 동거를 하던 B씨와 성매매 문제로 자주 다투고 B씨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죄 복역 후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것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수입 신용장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은행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 43살 A씨와 중국 현지 수산물 수출업자 59살 B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갈치 7억 4천만 원어치를 수입하겠다며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뒤 품질을 이유로 갈치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하철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사례와 서울시 9호선 급행열차 운영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도시철도 1호선은 현재 78분에서 44분, 2호선은 85분에서 54분으로 소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며 급행열차 운영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바람을 막아줄 옷차림에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가 낮겠고요.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엔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날이 많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